되는 거겠지? 자, 기고만장 60쪽 폈어요. 한숨 금지. 나만 쉴 수 있어요, 한숨. 자, 60쪽 갑니다. 이거 했던 건데 기억나시는가? 2021년 7월 모의고사 기억나야 합니다. 자, 보시면 이육사님의 황혼이라는 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어.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네한테 분명히 언급을 했어. 왜 뭐? 말을 해. 56부터 아니에요. 56부터라고요? 왜 때문이죠? 56쪽 안 했습니까? 자, 56쪽. 이거 스프링 교재에서 했던 거야. 기억날 거야. 스프링 교재에서 뭐라고 나랑 수업을 했었냐면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현실이 싫어서 속세로 들어가신 분. 그리고 그 들어가신 공간이 어디라고 얘기했었냐면 금오산.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쓰셨던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 금오신화. 그랬던 그분이 시를 쓰신 건데 청평사의 나그네라고 칭한 게 결국은 시적 화자 자신이다. 그래서 속세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강호에 들어가서 속세가 싫어요, 단절하고 싶어요 라는 시를 썼다라고 언급했던 작품이 유객.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김광욱님의 윤리유곡인데 윤리라는 게 밤율자에 마을 리자를 써서 밤마을이다. 근데 중국 고사에서 나왔던 도연명이라는 은거의 최고봉이라는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얘기했던 그 작품. 그래서 강호 한정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조어산매는 제목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조어라는 게 고기를 낚다, 낚시예요. 산매라는 건 어떤 일에 산매경에 빠지다라고 하면 열중한 걸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개가 잡혔고 개구리가 잡혔을 때 이런 구역질 나는 놈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 아이는 그냥 생물이 아니라 속세 사람들을 방개와 개구리로 돌려서 칭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작품이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만 체킹하시면 57페이지에 22번에 5번, 23번에 3번, 24번에 4번, 25번에 1번, 26번에 3번, 27번에 2번. 이거 스프링 교재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김기림 씨의 연륜, 김광규님의 대장간의 유혹도 마찬가지로 했던 겁니다. 32번에 4번, 33번에 5번, 34번에 2번. 스프링 교재를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자, 60페이지 다시 갑니다. 얘도 했던 건데 의외로 이 작품을 어려워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가려고 그래. 자, 이육사님은 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셨던 그분이라서 우리가 대다수 시를 어떻게 해석했다고 했냐면 맨날 그렇게 극복하시고 맨날 그렇게 의지적인 시를 쓰셨던 분이야 라고 배워왔었지. 그런데 작년 수능 문제에서 이육사님의 초가라는 작품이 나왔고 그 작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서 결국 독리의 밀고자인 강물마저 얼어붙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끝난 시를 배웠단 말이야.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완벽하게 해소되고 끝나는 시는 아니야. 다시 말하면 실현을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시도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를 읽을 때 늘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시어 중에 명사를 파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명사만 딱 던져놨을 때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 서술어다. 그럼 여기에 입각해서 얘도 읽으시면 돼요. A. 내가 나의 골방에 커튼을 걷었죠. 자, 그러면 우선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골방이라는 곳인데 추운 곳이야. 부정이겠죠. 그래서 이 골방에 커튼을 걷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걷었냐면 정성된 마음, 정성되다네요. 맞죠? 그 다음에 황혼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황혼을 맞아 들이다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서술어를 통해서 뭘 파악할 수 있는 거냐면 황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시적 화자에게는 긍정이구나가 되는 거겠지.
서술을 통해서 보면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 인간은 얼마나 외롭니? 그럴 때 B. 황후나 너의 그 부드러운 손을 나에게 힘껏 내밀어 볼래? 자, 잡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황혼에게 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격 부여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손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드러운 손, 다시 말하면 부드럽다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 지금. 그럼 부드럽다는 긍정이잖아. 그럼 황혼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이랑 연결이 되는 거라. 너의 그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 봐. 그러면 내가 나의 뜨거운 입술을 너에게 마음대로 맞춰볼게.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내 입술을 더 보내게 해줘. 너랑 나랑 마주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C. 저기 12성좌에 반짝이는 별, 종소리가 저물어 있는 곳에 있는 수녀들, 시멘트 장판 위에 있는 수인들, 어쨌든 밑줄, 의지할 가지가 없는 그들.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겠니? 거기에 내 입술을 보내줘. 그 다음에 D. 고비 사막에 낙타를 탄 행상대, 아프리카 녹음 속의 인디언, 걔네들한테도 황후나 너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그 지구의 반쪽 너머에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줘. 그럼 여기까지 끄집어냈을 때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이거야. 지구상의 모든 힘든 애들에게 황혼이 다가가. 그러면 이 아이가 그들에게 잠시나마 뭘 줄 수 있을까? 위로를 줄 수 있는 걸 얘기하지 않을까? 요까지는 갈 수 있잖아. 고3이니까. 자, 그래서 긍정으로 끝나나 했어. 근데 이를 보시면 내 5월의 골방. 그 아이가 아늑하긴 한데 아늑은 동그라미겠죠? 황후나 내일도 나는 너 때문에 저 푸른 커튼을 걷긴 하겠지. 근데 암암이 무언가가 다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뭔가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봐. 그럼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거라. 그럼 이렇게 황혼을 통해서 위로하고 내 입술을 보내서 위로하곤 했지만 결국 작품의 꼬다리에서는 부정에 대해서 던져놓고 나서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 거라. 그럼 이 시는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나에 있는 시를 보겠습니다. 김종길님의 바다에서 차운 물보라, 차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차가운 물보라가 이 말을 적실 때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아야만 했대. 그 말인즉슨 어떻게 가는 거냐면 처음에 던져놓은 차운 물보라는 나에게 울음을 울도록 육아라는 아이라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이때 차가운 물보라는 애초에 부정의 시어가 되는 건 거죠. 두 번째 연, 길길이 부서지는 그 파도 사이로 걷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가 일렁거리고 있거든요. 걷잡을 수가 없대. 그럼 긍정이 아니라 부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홀로지. 그래, 나는 바다와 더불어서 홀로지. 근데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그런 감상의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그 옛날은, 자, 그럼 그 옛날은 긍정, 부정. 부정이겠죠. 자폭의 잔을 채웠으니까. 그런데 그 옛날을 아득히 띄워 보낼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차가운 물보라를 느끼던 그 옛날은, 부정의 시간은 아득히라는 단어가 뭐예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멀리라는 뜻이에요. 멀리 뭐 할 거니? 띄워 보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옛날 시간을 지금 현재로 끌고 오지 않겠다죠. 뭐 하겠다? 단절이란 얘기죠. 너네 김기림씨의 연륜 배울 때 나랑 요거 단절했었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은 육지에다가 내다 놓고 나는 성으로 갈래 라고 했을 때 그 단절. 그래서 옛날을 던져놓고 왼몸을 내어나 맡긴 그 천인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할 거야. 황홀의 동그라미. 슬픔이 설사 바다만 해도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여전히 꿈꿀 거야. 그럼 하늘을 꿈꾸나의 동그라미. 그럼 이 사람은 부정의 상태에 머무른 게 아니라 옛날을 완전히 띄워 보내서 단절을 시킨 다음에 어디로 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전히 나는 하늘을 꿈꿀 거야 라고 했으니까 변화되는 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요것만 잡아내시면 문제는 쉽지. 1번 가와나의 공통점인데 형식적인 면을 먼저 물어봤어. 그럼 눈으로 얼른 찾는 거라. 2번이 눈에 띄죠. 촉각적 심상. 왜? 나시 같은 경우에 아예 첫 번째
F 100부터 차갑다라는 심상을 지금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 촉각적 심상이 가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B의 첫 번째 줄. 황혼아 너의 그 부드러운 손. 그럼 둘 다 촉각을 사용한 상태에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했다라고 한다면 가는 긍정의 속성, 나는 부정의 속성 이렇게만 나누시면 돼요.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국어에서는 긍정, 부정만 나눠도 정답이 잡히더라. 기억해야 돼. 자, 2번 문제. A, B, C, D를 나눠놨지만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해. 있는 그대로 읽어내시면 3번이 그냥 답이죠. 봐라. 의지할 가지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 수녀, 수인들인 건 맞아. 그런데 그런 수인들에게 내가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황혼에게 보내면 황혼아 네가 걔네한테 좀 가줄래니까 위로를 하는 주체가 뒤집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3번이 틀린 거다. 위로받기의 X. 자, 3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는데 미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시에서 어떤 말을 우리가 잡아냈었냐면 아주 아득히 띄워 보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현재 그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나는 그 옛날에 아직 미련이 있어. 붙잡고 있다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지. 따라서 그거를 오답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더라. 자, 넘기시면 4번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을 하라는데 한정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보기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봐볼게.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 긍정적 대상인 하늘. 얘네 두 개가 서로 대비됨.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올게요. 나에서는 화자가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끊어. 고까지는 보기에 의하면 맞는 말이다. 둘이 서로 대비되니까. 근데 그 뒤에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X죠. 만약에 4번 문제가 맞는 말이 되려면 이런 해설이 가능해지는 거지. 나는 옛날에 바다 자체를 나쁘게 여겼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지금은 긍정의 하늘로 인식을 전환했다가 되는 건데 애초에 여기는 서로 다른 건 거라. 바다는 바다고 하늘은 하늘인 거죠. 따라서 인식 전환이란 단어 자체에 X를 치시면 끝난다. 됐을까요? 자, 62페이지, 63페이지 규원과는 지지난주 수업했던 아이죠? 네, 내용은 기억하실 거고 정답만 체크합니다. 32번에 4번.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고. 33번에 2번. 현실에서는 남편을 못 만나서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34번. 2번이 답인데 부용장이 적막해서 대체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라고 말한 건 누구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가 숨어있는 거라. 그럼 애초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교감을 거부한 게 아니라 교감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단 내가 교감하고자 하는 우리 남편이 내 옆에 없는 거라. 따라서 거부라는 단어에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64, 65페이지에 속삭임이라는 소설이 나와 있는데 처음 본 사람이 많았을 거야.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33번에 보기를 보는 거죠. 자, 보기 해석만 잘하셔도 끝나는데 사실 이 두 줄에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볼까요? 속삭임이라는 제목은 요 제목이잖아. 얘는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끊고 아버지가 아제비가 나눈 속삭임 끊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속삭임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나라는 사람이 나의 딸에게 하는 말. 그 다음 두 번째 속삭임이라는 건 나의 아버지가 옛날 과수원에서 사시던 그 우리 아제비한테 하는 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두 개의 속삭임을 나열을 했는데 문장 다시 보시면 그러한 속삭임을 통해 끊고 뒤에 밑줄 쳐볼게요.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 제목에 나와 있는 속삭임은 결국 맞죠? 대립을 초월해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고 공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다. 그럼 거꾸로 가면 이 단어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고 맞죠? 이 뜻이 여기에도 담겨 있으니 결국 똑같은 거다. 이렇게 파악하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보시면 내가 딸에게 동그라미 그 다음 보시면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어떤 말을 할 때 뭐뭐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영어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must? have to?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좋은 건 거라. 너는 반드시 그래야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서술자가 지향하는 바 또는 태도를 갖다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거고 이 내용 자체는 여기에 나온 요 내용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번의 문장을 올바르게 고쳐보면 내가 딸에게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라고 한 말은 대립을 초월하여 화해하고 공존하는 지향하는 삶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했었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라. 근데 3번에서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을 이해하려는 단지 나만의 소망을 투영했다라고 했으니까 주제에서 벗어난 거죠. 보기에 의하면. 그래서 3번 제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4번에는 5번 31번 가시면 1인칭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에 고백적 진술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과거에 대한 기억, 회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제비를 떠올렸고 그 옛날에 아버지를 떠올렸으니까 3번밖에 답이 안 되겠네요. 32번엔 2번이 답인데 6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바로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제비를 과수원에서 발견을 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에 바람막이가 되어줬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용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66페이지 이육상의 초가 김관식의 거산호 작년 수능이죠. 다음 문단에 나와 있는 담초라는 작품 수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냐면 가장 앞대가리, 중략의 앞뒤, 가장 끝 이렇게만 읽어내시면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의 주제는 뭐였다? 존귀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어찌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있겠는가? 이 내용. 자, 18번에 3번, 19번에 3번, 20번에 2번, 21번에 4번, 22번 1번, 23번 4번. 이거 이렇게 푸는 내용 알죠? 이유. 스프링 교재에서 제일 마지막에 수능 풀이 할 때 했던 작품이라서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시고 모르는 건 질문하시길. 자, 이렇게 기고만장 마무리하고 수특 문학 1권 들어갑시다. 새 교재 꺼내세요. 얘도 없어요?